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UGNX 머신 센터 30강 캠 기계 가공을 위한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UGNX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금형 코어 형상, 도면 해도, 물론 모델링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치수 및 지오메트리 구속, 그러니까 대칭 곡선, 돌출, 모서리 블렌드 등의 작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주소 내용 확인 방법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NX 명령어 리스트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 명령어 리스트 등을 사용할 거고요. 특이사항은 여기 한 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네 가지 대표적으로 가져와 보면 우선 이제 도면을 이제 먼저 해독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좀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이제 주소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주소 내용 중에 보면 도시대구 지시 없는 필렛과 라운드 형상 이런 형상이 있을 텐데 이 형상은 주소 내용에 있는 그 어떤 값을 참조해서 모델링 형상을 제도하도록 합니다. 모델링 하도록 합니다. 형상은 모델링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선 기준의 대칭 형상을 이제 스케치할 때는 대칭 부분의 절반을 스케치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대칭 곡선 요 명령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스케치하도록 하고요. 형상을 돌출 작업할 때 돌출 방향하고 높이 값을 계산해서 모델링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서리 블렌드 작업할 때 세로 방향을 먼저 모델링하고 그 후에 가로 방향을 모델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이 조금 생소하죠, 그죠? 세로 방향을 먼저 하고 가로 방향을 나중에 한다. 요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모델링 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아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요 도면이고 오른쪽에는 NX입니다. 왼쪽에 요 도면은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한테 제공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도면 표지란부터 먼저 보면 모신 센터 캠 가공을 위한 어떤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 도면 자체는 지금 삼각법이 1대1로 그려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형 코어 형상이고요. 자, 주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대구 지시 없는 필렛과 라운드는 R3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면상에서 R3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R값들이 무수히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R3이라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두 군데. 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라인에 보면 여기도 R3, 여기도 R3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R값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좀 섞여 있어서 그죠? 이게 좀 형상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R3인 부분. 자, 그 다음에 평면도 상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건 아시죠? 이게 정면도고 이게 우측면도고 이거 평면도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투상에 대해서 이 어떤 면도인지 이게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죠? 3D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여러분 2D부터 먼저 배우고 오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 도면에 이게 정면이고 우측면이고 평면이 이게 의미가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리고 이 도면에 위아래가 대칭인 이 중심선이 왜 여기 있고 얘는 왜 여기만큼 왔고 왜 얘는 여기밖에만큼 중심선이 이렇게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실 3D 공부보다는 2D 이 도면 먼저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오토캐드 2D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50강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먼저 들으셔야지 캐드에 대한 기본도 익히시지만 제도에 대한 어떤 기본도 익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도 내용을 그러니까 기계 제도 혹은 도면 제도 방법을 알아야지 이 도면 해독이 쉬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D를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2D를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먼저 할 때는요. 혹시라도. 예.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아무튼 자, 도면상에 보면 중심선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와 있고 얘는 여기밖에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길게 뻗었다는 소리는 위아래가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에 중심선을 이렇게 다 끝까지 빼줍니다. 외형선 밖으로. 그리고 여기 중심선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건 얘만 세로로 또 대칭이에요. 즉 얘는 동서남북이 다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치수적으로 표현된 것도 보면 여기 25라는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앞에 사각형이 보이죠? 예, 맞아요. 얘는 정사각형이라는 소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치수가 여기만 있고 여기 밑에 치수가 없죠?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혹시라도 요 내용이 또 이제 이해가 안 되시다면 CAD 2D나 혹은 기계제도 그거 두 가지를 한번 공부하시고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이의 가로는 120이고 세로는 100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높이는 40입니다. 네,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됐죠? 자, 우리 요거를 도면 해독은 간단하게 했으니까요. 자, 요거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모델링을 하려면 NX 가지고 이걸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 형상적으로는 금형의 코어 형상입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 코어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 모델링 할 때는 당연히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건 당연한 내용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덩어리가 나오지 않아요. 스케치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덩어리를 세우는 거예요. 도자기 빗듯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NX에서 모델링으로 들어올 겁니다. 모델링으로 들어와서 확인 눌러 주십시오. 됐죠?
자급평면은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 거예요. 저는 요 지점을 원점 잡아가지고 사각형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XY 평면 잡아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스케치 들어가서 여기 XY 안쪽에 요 평면 잡고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XY 평면 들어왔죠? 저는 여기 원점을 여기 원점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가로가 120이고 세로가 100이죠. 치수 보이시죠? 가로가 120이고 세로는 100입니다. 상단에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원점 하나 콩 찍고요. 하나 뻗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닫고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먼저 치수부터 먼저 주도록 하죠. 요거 120이고 세로선은 요거 100입니다. 100이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닫기 누르시고 자, 가로 120, 세로 100입니다. 도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시면서 항상 봐야 되는 건 하단에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조금씩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 타겟은 항상 완전히 구속되었음을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최종 목표점은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중심선 요거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그냥 직선, 선 하나 이용하셔서요. 여기 중간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요거 찍고 여기도 중간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스케치에만 관여하는 선으로 그러니까 형상 모델링에는 관여 안 하는 선으로 하려면 이 선 자체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 세 번째 거 참조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면 가상선으로 바뀌어요. 2.3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부터 먼저 그릴 겁니다. 이 껍데기는 반만 그릴 거고 나머지는 사각형은 이렇게 온전히 그릴 거예요.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 지금 경사하고 직선 붙은 이 선은 요 미러를 이렇게 대칭곡선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반 그리고 요렇게 반 그리고 요렇게 반 그려서 다 대칭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보다는 얘들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명령을 쓰면은 편할 거니까 얘들은 온전히 그냥 사각형으로 다 그려버리고요. 얘는 사각형이나 뭐 사다리꼴이나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만 그리고 대칭 곡선으로 만들 겁니다. 요거 하나만. 그거는 이제 설계 기획을 한 다음에 하시죠. 자, 연결된 곡선으로 할 거니까 프로파일선 이용하셔서요. 여기 연결이 콩 찍고 비슷하게 하나 그리고요. 하나, 두 개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찍어서. 그 최초의 거는 바깥쪽 라인이죠. 요거 10이라는 치수가 양쪽에 보이시죠? 맞죠? 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요. 왼쪽에 세로선 찍고 여기 끝점 찍어서 요거 10이고요. 10 잡아주시고 얘도 오른쪽 끝선 찍고 여기 끝점 찍어서 요거 1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치수가 보면 여기 77이라는 치수가 보입니다. 77 맞습니까? 요 중심에서 얘까지는 77의 절반인 거죠. 그 이해되시죠? 77 나누기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연산됩니다. 자, 각도가 110도가 있어요. 도면에 110도. 그러면 얘 찍고 요 중심선 찍어서 여기 얼마입니까? 110의 절반이죠. 110 나누기 2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얘하고 얘 찍어서 요거는 10도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고 10이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꼭 닫기 눌러주십시오. 여기 10도 돼 있죠? 이거 도면 키워보시면 이렇게 돼요. 네, 10도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구속된 이 형상인 거예요. 바깥쪽. 자,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가로가 55고 세로는 60이에요. 60이죠. 요거는 직사각형 이용하셔서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세로선 있잖아요. 이 세로선의 중심이 요 중심선이 여기 선상에 올라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딱 60이라고 하는 치수는 중간에서 위아래가 대칭 치수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요. 여기 중간이라는 소리예요. 이 선의 중간에 있는 선이 여기에 같이 걸쳐져야 되는데요. 상단에 보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중간점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이용해서 요 선을 먼저 찍고요. 요 선 찍고 여기에 중간점 여기 하나 점 하나 콩 찍어주시면 요 점이 중간에 올라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가 길이가 같아져요. 요거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요거 30이라는 치수가 먼저 보이고 55가 있죠. 30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찍고 요 라인 얼마? 요거 30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선 찍고 얘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5라고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선 찍고 요거는 얼마입니까? 6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이 없고 닫기 누르십시오. 하단에 완전히 구속된 거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5, 25 요거 정사각형 있죠. 요거 자, 사각형 누르고 콩 찍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빠져나오고 자, 이거를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사각형 방법이지만 컨트롤 Z 누르고 사각형 그릴 때 기본 옵션이 얘예요. 두 점으로. 근데 중심에서 사각형 그리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요거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여기 점 하나 콩 찍고 중간점에서 콩 찍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티가 안 나네요. 그죠?
이거는 티가 별로 안 나네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서 그리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구속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던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의미가 없다는 소리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여기 찍고 사각형 일단 먼저 그려주고요.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해가지고 같은 길이라고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길이가 같다고 해주면 치수를 한 번만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중간점 이용하셔서 얘 찍고 여기 끝점 하나 찍어주시면 선이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속치수 이용해가지고 요거 치수를 한쪽만 주시면 되겠죠. 요게 얼마입니까? 25라고 돼 있죠. 그럼 같이 움직이고요. 근데 구속이 덜 됐죠. 한 개가 남았대요. 그게 뭐냐면 52.5라고 하는 건 여기 중심이 52.5죠. 근데 여기 중간에 선이 없죠. 맞아요. 이것도 선 이용하셔서 여기 중간점하고 여기 중간점을 이어주시고 닫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선을 여기 참조하도록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급속치수 이용하셔서요. 제일 끝에서 중간 여기 선 연결해서 요거 52.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상이 없죠. 아이고 52.5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닫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단에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죠. 자, 그럼 모델링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요 선 있잖아요. 여기 방금 요거 그림 요 선은 어떻게 대칭 곡선 만든다 그랬죠. 상단에 역삼각형 요거 눌러서 보면 추가 곡선 안에 대칭 곡선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 연결된 곡선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로선 왼쪽 하나 요거 하나 클릭해 주시면 선이 연결된 건 다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 중심선 클릭하신 다음에 중심선 하나 클릭해 주시면 밑으로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상 없죠? 스케치는 완성이 구속됐고 여기 보시면 R값들이 6-R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그 다음에 R6이 네 군데 R8인가요? R8이 또 네 군데 얘들은 여기에서 상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얘들은 형상에서 즉 모델링 3D에서 만들 겁니다. 모서리 블렌드 방식으로 여기에도 여기 필렛 주는 게 있긴 한데요. 요거는 스케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그러니까 R값 줘버리면 구속이 깨질 수도 있어요. 혹은 치수가 또 엇나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스케치에서는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그 다음 형상을 이렇게 뉘어서 이런 형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좀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형상을 우리가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다음부터는 여기 정면도 형상을 좀 봐야 되겠죠. 정면도 높이가 있네요. 바닥으로는 10, 그러니까 베이스가 10mm 밑으로 그 다음에 15, 10을 각각 위로 올려야 됩니다. 요거 사이즈 잘 보시고 자, 돌출 들어가서요. 맨 바깥쪽에 있는 여기 아우터라인 120에 100짜리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 10이라고 주고 방향은 반대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 기준으로 위로 뻗고 위로 뻗어 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모델링 하겠습니다. 나중에 원점 잡을 때도 여기 원점 잡을 거니까 아무튼요. 자, 밑으로는 10입니다. 10으로 시작은 제로겠죠, 당연히. 요거 적용 누르시고요. 이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꺾인 선 요거 이용하셔서 얘는 높이가 15mm예요. 이용해서 15라고 주고 됐죠? 방향은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불에서는 요거 결합시켜야 됩니다. 베이스 쪽하고. 당연하겠죠? 적용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0mm는 여기 그 다음 단체. 근데 안쪽이 안 보이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른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정적 와이프레임. 손 넣으면 내부 형상이 보이죠. 자, 안쪽에는 요 사각형입니다. 아까 55에 60이었나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게 15mm 올라와서 10인 거죠? 요거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얘는 시작이 15가 아니라 10 더하기 10 미안합니다. 15 더하기 10이죠. 그리고 얘도 결합이죠. 자동 되어 있네요. 적용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제일 정사각형 25짜리 얘는 얼마입니까? 맨 밑바닥 얘는 치수가 없네. 근데 얘는 치수가 요거 지금 요 선상 기준에서는 밑에 10을 포함해서 밑에 10은 만들어 놨고 요거 포함해서 위쪽으로죠. 여기서부터 위쪽까지죠. 위에 치수가 없다 그죠? 그럼 얘는 토탈은 얼마입니까? 40이니까 전체는 40인데 10mm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40 빼기 10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고 10만 빼주면 되잖아요. 우리 그림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니까 40에서 10만 빼주면 요거 뭐 30, 암산해도 30입니다만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완성되고 자,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여기 음영 처리된 모서리 표시 요거 오시면 이렇게 형상이 잡혀요. 되게 모양이 좀 투박하긴 하죠. 그죠? 투박하긴 한데 요걸 좀 다듬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정면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우측이고 지금 평면은 이런 형상이에요. 맞습니까?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얼추 형상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들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작업이 끝나는데 자, 모서리 블렌드 하기 전에 여기 제가 특이사항에 여기 모서리 블렌드 작업할 때는 세로 방향을 먼저 모델링하고 가로 방향을 모델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인제 설명 좀 드릴게요.
요거 모델링을 할 때, 여기서 모델링의 세로 방향은 여기 높이 방향인 겁니다. 세로 방향이라고 하는 건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요 방향. 요 세로선을 저는 세로 방향이라고 불러요. 높이 방향. 그러니까 높이 쪽을 먼저 모서리 블렌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모서리 블렌드를 이렇게 먼저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형상을 먼저 모서리 블렌드를 이렇게 먼저 형상에서 잡고 세로 방향. 그 다음에 그러면 가로 방향 요 방향이 가로 방향이죠. 여기를 주셔야지 한 방에 모델링이 돼요. 이 가로를 먼저 모델링 하게 되면 이것 따로 다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얘도 다 따로따로 놀아버리고. 제 말 혹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로에 해당하는 요 라인을 먼저 모서리 블렌드를 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 세로가 끝나고 나서 가로 줄 때는 이게 한 방에 모델링이 잡혀요. 모서리 블렌드가. 그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세로 방향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에 있는 형상에 모서리 블렌드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6-R5라고 돼 있죠.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서 R5로 바꿔주고요. 그럼 여기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뒤집어서 다섯, 여섯 개죠. 그 다음에 적용 누르고. 여기 5였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단차는 4-6, R6입니다. 뒤집어서 요거 6으로 바꾸고 여기 하나, 두 개, 그죠? 세 개, 이쪽이 네 개고 요거 적용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R8입니다. 요거는 8이죠. 요거 8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요거 8로 주시면 됩니다. 8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죠? 네. 자, 근데 이걸 한 개 한 개씩 해도 사실은 상관없고요. 세트 추가라는 방식으로 해서 요거 따로따로 해서 한 방에 여기 모서리 블렌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한 개 한 개 만들었죠. 요거 5 만들고, 요거 6 만들고, 맞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모서리 블렌드 하나 가지고 여기 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하나의 명령에 그냥 모서리 블렌드를 다 각각으로 줄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것도 있다는 거 좀 이해는 하고 넘어가시죠.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R5, R6, R8 이렇게 각각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세로선을 먼저 한 거고요. 이제 가로선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방에 좀 만들길 수가 있어요. 정면도 형상에 보면 1, 1, 4, 2가 있죠. 그 다음에 3이 두 군데가 있었고. 자,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서 R 작은 것부터 먼저 넣을까요? 위에서부터 1이라고 바꿔주고 여기 하나 한 방에 돌아가죠. 그죠? 이 말이 이제 이해되죠? 바닥 쪽도 한 방에 돌아가요. 세로선은 먼저 모서리 블렌드를 줬기 때문에 가로선이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을 겁니다. 적용 누르고. 자, 그 다음에 3으로 바꿔서요.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자, 이제 3으로 바꿔서 3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죠. 요거 3이고 여기도 3이에요.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요거 두 군데.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죠. 네, 적용 누르고. 자, 그 다음에 4가 있고 4 바꿔주고 4는 여기 안쪽에 있는 요거 4고요. 적용 누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가 있습니다. 2라고 주고 요거 적용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요게 정면 형상이고 우측면은 요거 R값이 그대로 뺑 돌아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다시 맞습니까? 여기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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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R3 여기 아까 R3이었고 여기도 아까 R3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요거 R4, 요거 R2였어요. R4, R2 요거 R3입니다. 여기들은 아시겠지만 도시대고 지시없는 필레카 라운드는 R3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 형상적으로는 모델링이 어려운 형상은 아니었고 도면 해독하고 어떻게 하면 NX에서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빠르게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 이제 사실 모델링이 관건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NX하고 마스터캠도 이제 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 NX하고 마스터캠 가지고 머신 센터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이 3D 캠 가공을 위한 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코어 가공을 위해서 캠 가공 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큰 주안점은 아니고 이 다음 시간에 할 그 마스터캠에서의 3D 캠 가공 혹은 NX에서 할 3D 캠 가공을 위한 앞선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취지라고 조금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형상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W 눌러서 표시 및 숨기기 들어가셔서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형상만 잡겠습니다. 요거 저장 한번 하셔야겠죠? 저장 한번 눌러놓고 바탕화면에 가겠습니다. 요 모델링이 이제 저장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되셨고 그 다음에 STP 파일로 만드는 거는 그죠?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좀 할까요? NX에 가보면 파일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저장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는데요.
NX에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NX 파일 모델링은 PRT 파일입니다. 물론 이 PRT 파일이 마스터캠이나 파워밀이나 다른 3D 캠 작업에서도 땡겨올 수 있긴 합니다. 요즘은. 근데 요거를 이제 굳이 저장을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스텝 파일 203으로 이제 요 내용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여기다가 안 해놨는데 추가적으로 여기 파일 이름은 제가 나중에 바꿀 거지만 임시적으로는 123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34.stp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 stp 파일은 뭐 파워밀이나 마스터캠이나 이런 데서 풀러오기 위한 그냥 모델링의 캠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캠 모델링으로 캠 모델링을 위해서 요거를 좀 저장 한번 해놓을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저장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죠? 예.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도면 검도는 맞췄죠? 그럼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UGNX 머신센터 30강 캠 기계가공을 위한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린 게 NX 스케치하고 3차원 모델링 작업하고 금형 코어 형상이었고 도면상엔 이 도면 해독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대칭 곡선, 돌출, 모서리 블렌드 등에 대한 작업 설명, 작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 내용 확인하는 것도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여기 몇 가지가 있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뭐 끝으로 이제 모서리 블렌드 할 때 세로운 방향부터 먼저 모델링 해야 가로 방향 모델링 하는 게 좀 쉬우니까 방식은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자, 기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